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10가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배울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봐주시고 꼭 좋아요, 구독 또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만들었고요. 영상 교육을 맡은 저는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의 자문을 맡고 있는 배현희 노무사라고 합니다. 법하면 매우 어렵죠. 복잡하고요. 하지만 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만 안 당할 수 있고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최대한 쉽게 사례를 들어서 10편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곧 번호가 나갈 텐데요.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평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실제 요양보호사 처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요양노조를 통해서 권리를 찾으시는 걸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한지 우선 노무사님께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을 살 때도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하죠. 이유는 근로계약서 같은 계약서들이 있어야지 어떤 조건에서 내가 계약을 하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우리가 얼마 동안 일할 수 있는지 또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쉬고 언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등을 다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내가 아르바이트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노동자라면 누구나 작성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에겐 의무이고요. 노동자에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근로계약서는 두부를 작성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노동 조건인지 여부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확인하려고 하면 두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노동자가 가지고 한 분은 사용자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근로조건은 매우 중요하고 함부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임금이 가장 중요하죠. 뭐니 해도 돈이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 항목, 만약에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다 하면 최저시급이 적용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월급이라고 하면 월급이 또는 시급이나 월급 안에 어떤 수당들이 들어가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받는 임금을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도 적혀 있어야겠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일할지 언제 쉴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근무 장소입니다. 그리고 근무 내용이겠죠. 함부로 내 근무 장소를 변경시키거나 내가 전문가인 요양보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단무를 시킨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장소와 근무 내용 등이나 또는 쉴 권리인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계약직 노동자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적혀지지 않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정규직인 거고요.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의무만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궁금한 게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럼 매년 임금이 바뀌는데 이때도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똑같이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 한 부 나눠 가져서 내 조건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는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없고 비정규직만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데 임금이 매년 바뀌는 경우도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네, 임금이 바뀌는 경우 앞서 설명드렸지만 재직 기간 중에 노동 조건이 바뀐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바뀌면 임금 항목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사례처럼 임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근로계약 시작일만 적혀 있는 정규직이었다가 근로계약 시작일과 동시에 끝나는 날도 적혀 있으면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비정규직이라 한다면 근로계약권이 만료되는 그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 고용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면서 근로계약권까지 슬쩍 넣은 속임수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거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쁜 조항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당장 일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할 수 없다고 사용자들이 압박을 하니까요. 네. 네. 근데 원칙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불리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장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사인 안 하면 계속 일할 수 없어. 네. 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뭔가 직무를 이동시키거나 우리 그 방문 요양 선생님들에게 매칭을 하지 않다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혹시나 작년과 동일한 임금 받지 않을까? 오른 임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 날 내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강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불리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실은 저도 이제 이 지점은 알았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분리해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리한 계약서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불리한 계약서를 사인하지 않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저희가 꼭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사인을 거부하더라도 해고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실제로 이게 안 지켜지고 있고, 해고되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는 혼자 감당이 어렵죠?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인천 지역에서 상담받은 사례인데요. 노조 가입을 금지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노조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봤어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이 헌법이죠.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 그 범죄 이름이 부당 노동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노동조합의 행위에 간섭하거나 이 노조 저 노조를 가려면서 가입하게 시키거나 특정 노조를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던가가 모두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범죄입니다. 사례처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의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당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일종의 사용자 주도의 노조겠죠. 특정 노조의 가입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계약을 환경계약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모두 불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불법인 근로계약서에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불법인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계약 조항을 했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법인 조항만 무효가 된다라는 이거는 일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서 최저 기준에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조항만이 불법이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 특정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거나 민주노총을 가입하지 말라거나 하는 조항만 무효가 될 뿐 나머지 근로계약, 임금이나 근로계약견에 이런 것이 모두가 해당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이런 이유로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해고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쵸.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인데 아직도 이렇게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는 부당한 조항들이 간혹 있는데 사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미리 묻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업무상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에 무조건 30만 원을 배상한다. 또는 지각하거나 결근하면 벌금 5만 원을 낸다. 이런 조항이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임금이 깎였다 하는 경우에는 이건 처벌도 되는 조항이죠. 그래서 예컨대 무단으로 노동 조건이 너무 나빠서 입사를 했지만 내가 퇴사를 하고 싶다. 근데 퇴사를 할 때는 후임을 구해놓기 전까지 퇴사 못한다. 안 그러면 예. 손해배상한다. 또는 임금에서 까고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무효이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사용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일이. 자, 그러면 근로계약이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꼼꼼히 봐야 할 유의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이 있거나 수습인 경우인데요.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예컨대 시작과 끝이 있는 계약이 계약 기간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비정규직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내 고용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런 것들은 미리 채용 당시에 명시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사할 때 분명히 특별한 얘기도 없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거기에 근로계약계는 적혀 있더라. 그러면 채용 당시의 증거, 뭐 채용 공고문이라던가 녹음 같은 것을 들어서 나는 정규직임을 주장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수습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수십 년 일했는데 새로운 기관에 들어갔더니 수습이라고 임금 막 깎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수습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임금을 깎았다 하는 경우에도 이것 역시 불법이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에 최초 수습 계약을 하게 되면 임금의 90%만 지급을 해도 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시적으로 조항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하시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나 요양보호사 노조로 전화 주시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기관 수습 이거는 꼭 제대로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 시간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사실 꼼수로 휴게 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임금이 8,720원이었는데 올해 9,160원이 됐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도 내 임금이 한 푼도 안 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휴게 시간이 무급인 걸 이용해서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중간에 휴게 시간을 쪼개기로 집어넣는 겁니다. 30분만 줄여도 작년도 최저임금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위법이 안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매년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었다면 전년도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쁜 계약서를 준다 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 진짜 특히 저희 휴게 시간 문제가 이게 공짜 노동이나 마찬가지여서 저희도 투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하루 12시간을 일하는데도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휴게 시간이 확 늘어나 버리는, 특히 코로나 시기에도 또 이게 많이 적용이 돼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가 진짜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휴게 시간은 최장 휴게 시간 제도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4시간이면 30분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주기 때문에 10시간을 줘도 사실 법 위반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근로시간에 휴게 시간을 막 쪼개기로 내놓으면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하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기 그쵸. 때문에 실제 일하는 맞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짜 휴게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요즘에 판례로 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따르면 가짜 휴게 시간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라면 충분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해서 미리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 동안에 내가 제대로 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그럼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마지막 주의사항이 뭘까요? 늘차 말씀드리지만 뭐니 해도 임금이죠. 돈 받자고 우리가 일하는 거고요. 노동의 그쵸. 대가를 제대로 좀 받아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금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계산 방법, 지급일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당 등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계산 방법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가장 문제는 특히 방문요양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거기에 주유도 포함돼 있고 연차도 포함돼 있고 연장도 포함돼 있고 휴일도 포함돼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많아서 내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이게 최저임금 위반인지 자체를 따져보기가 매우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계산 방법을 알고 위법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근로계약서가 정말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대충 막 제대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서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히 그 내용을 잘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도 계산되기 너무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받잖아요. 내가 샀는 게 맞는지, 얼마짜리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가 됐습니다. 그 임금 명세서는 그냥 임금 총액 얼마 이게 아니라 이 총액을 계산하게 된 내역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각종 제수당을 뺀다고 하면 그 수당들이 얼마나 공제되는지도 자세히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임금 계산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게끔 의무로 하는 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저희 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거 얘기했다가 실은 너 그만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다 해결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설명이었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고 또 알아야 우리가 또 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의문이 나는 지점은 우리의 권리를 찾는 거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또 아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